여러분께 작은 실험을 제안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방금 전 30분 동안 보셨던 화면을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유명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몸매 사진, 친구의 유럽 여행 인증샷, 직장 동료의 승진 축하글, 누군가 자랑한 투자 수익률. 스크롤을 내리는 매 순간 우리 마음속 저울은 흔들립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일까? 저 정도는 되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비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자존감을 한 칸, 또 한 칸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고 교묘하게 말이죠. 비교 심리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는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21세기에 들어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비교 자극을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동네 사람이나 학교 친구 정도가 비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골라낸 이미지가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 우리의 뇌는 정상적인 비교를 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 결과 자존감은 속절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지금부터 3가지 사례를 통해 비교 중독이 자존감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9살 마케팅 사원 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은 씨는 회사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직원이지만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너집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중 입사 동기 소영 씨가 올린 뉴욕 출장 인증샷을 마주한 순간입니다. 같은 동기이지만 이미 과장을 달고 해외 프로젝트를 도맡고 있는 소영 씨를 보며 지은 씨의 뇌는 재빨리 계산을 시작합니다. 소영이는 벌써 과장인데 나는 팽팽하던 자존감이 푹 꺼지는 소리가 들리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영 씨는 뉴욕 현지에서 번아웃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명함의 직급 뒤에 숨은 그림자는 사진 한 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5살 고등학생 준수 군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만점 인증 게시물에 눌려 준수 군은 책을 펼칠 때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속삭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지만 준수 군의 마음은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합니다. 비교로 깎인 자존감은 노력마저 뿌리째 흔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죠. 저 친구는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저 집은 사교육을 빵빵하게 받잖아. 이런 자기 합리화가 지속되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노력의 불꽃이 꺼진 교실에서는 더 이상 누가 이기고 지는지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43 자영업자 성민 씨입니다. 성민 씨는 매달 목표 매출을 넘기며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에 새로 들어선 카페가 한 달 만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자 갑자기 자신의 매출 그래프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손보고 광고비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지출은 불어나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루려 했던 동네에서 오래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목표를 잊고 남이 만든 기준에 매몰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서로 다른 연령과 상황을 담고 있지만 비교라는 실 한 가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 끝에는 만족이라는 글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비교는 만족을 인질로 삼습니다. 남보다 앞서야만 만족을 풀어주겠노라 협박하죠. 하지만 비교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언제나 또 다른 비교 대상이 기다립니다. 만족은 영영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자존감은 2번 고통받습니다. 첫째, 남보다 뒤처졌다는 열등감. 둘째, 앞서도 다시 등장하는 새로운 상대. 모래 위에 지은 자존감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제 해결책이 궁금하시겠지요? 저는 회복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리셋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준 리셋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1분 동안 오늘의 진짜 목표를 기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메일 20통을 빨리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 통이라도 진정성을 담아 쓰는 사람이 되겠다처럼 내재적인 목표일수록 비교의 칼날을 비껴갑니다. 두 번째는 시야 리셋입니다. SNS 피드를 5초 이상 스크롤한다 싶을 때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정보 홍수를 끊는 힘을 길러야
진짜 나를 바라볼 여백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기억 리셋입니다. 자기 전 오늘 비교로 흔들렸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나에게 보내는 한 줄 편지를 적어 보십시오. 소영이의 출장 사진을 보고 위축됐지만 나는 오늘 팀원에게 따뜻한 피드백을 해주었어. 그것도 훌륭한 성과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정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자존감 회복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몸 리셋입니다. 비교는 머릿속에서 벌어지기에 신체 감각을 깨우면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발바닥으로 바닥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어깨를 천천히 굴리며 나는 존재한다는 신호를 몸에 새기십시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단 2분의 신체 인식 훈련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언어 리셋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대신 나는 아직 성장 중입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자기 긍정 표현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전두엽 활성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우면 비교의 메아리는 한층 작아집니다. 물론 이 치열한 세상에서 비교 없이 어떻게 사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완전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 중독을 비교활용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감사일기와 함께 건설적 비교를 제안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는 방법이죠. 3달 전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발표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기 비교가 쌓이면 남과의 비교는 점점 필요성을 잃습니다. 그렇게 상대는 어제의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 역할만 하게 됩니다. 비교를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결입니다. 비교는 고립된 마음에서 자랍니다. 반대로 연결된 마음은 비교를 약화시킵니다. 약점을 드러내도 받아주는 사람, 성공을 질투 대신 축하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꺼이 먼저 챙기는 내가 있을 때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자존감은 관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면서 서로의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휴대폰을 손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화면을 켜지 마시고 뒷면만 바라보십시오. 반짝이는 케이스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깎았는가? 이어서 다시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고요한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동안 자존감은 깎이는 대신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여행자입니다. 다른 열차 창밖 풍경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조금 더 크게 틀어보십시오. 그 음악이 바로 여러분만의 리듬,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자존감입니다.